사우디는 이 사업에 참여한 여러 후보 기종 중 유독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업계를 놀라게 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대성공을 거둔 반면 중국은 큰 손실을 입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KF-21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아랍권에서 400대 이상의 잠재 수출 가능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 기술이 중동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산 시장의 핵심 고객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전투기 수출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고, 외신은 사우디가 젠-35를 거절한 것이 중국의 방산 야망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젠-35를 미국의 F-35에 맞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내세우며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우디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젠-35의 거절은 중국 무기 해외 평가에서 신뢰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우디는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음에도 핵심 전투기 도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젠-35를 거절한 주된 이유로 기체의 신뢰성 문제를 꼽았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중동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신뢰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특성을 강조했다. 중동의 석유 부국들은 저렴한 가격의 젠-35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젠-35는 미완성 엔진인 우즈 계열을 탑재해 성능과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젠-35는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갖췄다고 홍보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과 높은 유지비가 약점으로 드러났고, 반면 KF-21은 유럽산 전투기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사우디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 이하 KAI와 긴밀한 실무 회의를 진행하며 KF-21 도입을 논의했고, 비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 KF-21이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최우선 후보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아랍 디펜스는 KF-21이 중국 전투기의 중동 영향력을 제거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기사를 통해 사우디의 선택을 분석했으며, KF-21의 비용 효율성과 신뢰성이 핵심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중국은 2023년 UAE에 L-15 초음속 훈련기를 수출하며 아랍권 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48대 도입 계획이 12대로 축소되며 실패로 끝났고, UAE는 L-15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FA-50 도입을 재추진했다. L-15는 잦은 결함, 짧은 유지보수 주기, 심지어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며 신뢰성을 잃었고, 중국의 제조 현장은 나무망치로 수작업을 하는 등 현대항공 산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매체는 L-15 제조사인 홍도항공의 공장을 최신 시설이라 홍보했지만, 공개된 영상은 2차 세계대전 수준의 수작업을 보여줬고, 이는 품질 관리와 대량 생산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비판받았다. 반면 KAI는 CNC 기계, 레이저 로봇, 마이크론 단위 정밀 공정으로 KF-21을 제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했고, 파스, 동체 결합 시스템은 오차율 3분의 1인치로 첨단 제조의 정점을 보여준다. KF-21은 13회 비행시험에서 단 한 번의 결함도 발생하지 않으며 안정성을 입증했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KAI 공장을 방문해 이 기술을 사우디로 가져가고 싶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력 차이는 KF-21과 FA-52 아랍권에서 신뢰와 우수성을 인정받는 이유로 작용했고,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전투기는 성능, 신뢰성, 정치적 유연성을 모두 갖췄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타이푼, 미국은 F-15EX, 러시아는 수호이 전투기를 사우디에 제안했지만 KF-21이 최종 승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우디는 KF-21을 통해 무기 국산화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사우디의 전투기 수요는 수백 대에 달하며, 풀옵션 구매 전통을 고려할 때 KF-21 계약 규모는 43조 물결표 57조 원을 넘길 전망이고, 최대 6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중국은 중동과 중남미에서 전투기 수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신뢰성 부족으로 외면당하며 좌절을 맛봤고,
한국은 방산 기술과 실적으로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사우디와 UAE는 미국의 F-35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KF-21을 대안으로 선택했고,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과 F-35 킬스위치 논란은 중동 국가들의 한국 선호를 가속화했다. KF-21은 F-16, FA-50과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하며 기존 전투기 교체와 통일성에서 강점을 보였고, 유럽산의 한계와 중국산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며 사우디의 최종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며 자국민을 세뇌하고 있지만 중동에서의 실패는 중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고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방산 기술로 이에 맞서며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북부전군은 한반도를 겨냥한 부대지만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질적 양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 전차의 빈약한 화력은 한국의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 K2 전차는 800mm 관통력을 자랑하며 중국의 99식 전차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으며 K1A2도 700mm 화력으로 96식 전차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고 중국의 장갑차와 포병도 한국에 비해 열세다. K9 자주포는 60km 사거리와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로 중국의 PLZ-05를 압도했고 대포병 레이더 천경-2는 70km 탐지 능력으로 중국 포병을 무력화하며 한국의 우위를 확고히 한다. 한국은 6개 군단으로 북진 통일을 준비하며 K3 전차와 K9A3 개발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북부전구가 남하하면 40만 병력이 괴멸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이를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은 젠-35와 L-15로 중동 시장을 공략했지만 신뢰성 부족과 기술 한계로 실패를 반복했고 사우디는 KF-21을 선택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중국을 앞섰음을 증명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5세대 수준의 스텔스 성능과 첨단 무장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이를 기반으로 자국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젠-35를 통해 F-35에 도전하려 했지만 엔진 성능 저하와 미완성 기술로 외면당했고 반면 KF-21은 유럽산 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동급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사우디는 KF-21 도입으로 약 200대의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웠고 이는 F-15와 F-16의 노후화를 해결하며 중동 지역의 군사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UAE는 L-15 실패 후 FA-50으로 선회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재확인했고 이는 KF-21 수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며 아랍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의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하며 중국의 과시적 군사 전략은 실질적 성과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중국 북부전구의 99식 전차는 650mm 관통력에 그쳐 K2의 방어력을 뚫지 못하고 K1 이원도 600mm 화력으로 96식 전차를 쉽게 격파하며 한국의 전차 전력이 압도적이다. K9 자주포는 K5A1까지 포함해 1000문 이상을 보유하며 중국의 700문 포병을 수적으로도 앞서고 사거리와 발사 속도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한국은 KF-21 수출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며 사우디와의 협력은 중동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KF-21의 사우디 수출은 한국 방산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를 상징하며 한국은 기술력과 군사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